저희 전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면서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켰더니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각 특성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각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기식이 도대체 분류할 때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선형회기식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5개의 개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보니까 1개의 절편이 나왔어요. 즉, 이런 선형회기식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절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변수에 곱해주는 각각의 개수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으니까요. 모델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 예측값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은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트레인, 프리드라고 할까요? 훈련이 끝난 모델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프리딕트, 프리딕트. 프리딕트를 하실 때에는 특성 배열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성 배열. 얘가 훈련 셋의 예측 값이에요. 예측 값이란 얘기는 뭐 도미냐, 빙어냐, 아,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물고기의 종류들을 예측을 해달라는 뜻이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트레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36마리였었나요? 35마리였습니다. 뭐, 빙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 이게 예측값.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훈련셋에서의 실제 값이에요. 훈련셋의 실제 값이죠. 실제로 도미냐, 빙어냐,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값들인 거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가 돔인데 돔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도 돔인데 돔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물고기 빙어인데 빙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음. 많이 앞에서 세 개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입니다. 정확도는 스코어를 계산하면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훈련색과 그 다음에 예측값과 실제값을 우리가 직접 비교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 파이프한테 스코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정확도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X 트레인과 그 다음에 Y 트레인을 사용하시면 얘가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죠. 100%다 맞추고 있군요. 그러니까 틀린 물고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훈련셋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틀린 거 없이 정확하게 다 맞추고 있다는. 조금 더 우리 KNN도,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KNN도 아마 100% 정확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죠? 어, 훈련 리포트 한번 볼까요? 훈련 셋에서의 리포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얘는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그러면 실제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train. 훈련셋에 도미가 26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빙어가 1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36마리의 훈련 세트가 있었고요. 정확도 10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미 26마리를 전부 다 정확하게 도미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빙어 10마리를 전부 다 정확하게 10마리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냥 정확도가 100%이기 때문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숫자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볼까요? 훈련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줄여가지고 CM이라고만 할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값에는 y true, 실제값에는 y train을 주시면 되고요. 예측값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train predict를 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26, 0, 0, 10 이렇게 나오죠. 요거 뭔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 도미 26마리를 26마리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했고 예측이 틀린 거는 없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두 번째는 스멜트, 빙어 10마리가 있었는데 예측 틀린 거는 없었고 전부 다 예측한 게 10마리다. 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히트맵으로 그릴 수 있죠. 히트맵 그릴 때 사용하는 게 SNS 히트맵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훈련 컴퓨전 매트릭스. 색깔은 컬, 아, 팔레트. 팔레트가 아닌가? C맵. 죄송합니다. C맵이 컬러 맵이란 뜻이에요. 컬러 맵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파란색 계열로 줄까요? 파란색. 그 다음에 annotation true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해서 plt.show 이렇게 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숫자가 큰 거고요. 색깔이 연할수록 숫자가 적은 겁니다.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0이라고 예측한 게 26개, 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1이라고 예측한 게 0개,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0이라고 예측한 게 0개, 1이라고 하는 거를 1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예측한 게 10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0이 도미고 1이 스멜트죠. 요거 0, 1 대신에 그림, 스멜트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중간에 그 요거 하나 넣을게요. target names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덱스 0번이 그림, 인덱스 1번이 스멜트. 이렇게 리스트 타겟 이름들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파라미터 히트맵 히트맵의 파라미터 중에서 xtick label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xtick labels를 target names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ytick label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도 target names 이렇게 주시게 되면 그림, 스멜트, 그림, 스멜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이 실제값, 그 다음 이쪽이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미라고 예측한 게 26마리다. 실제로 도미를 빙어라고 예측한 거는 한 개도 없다. 실제로 빙어인데 빙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10마리고 틀린 건 없다. 요거 그래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훈련셋을 평가를 한 거고요. 목차를 잠깐만 좀 나올까요? 목차를 여기는 모델 훈련, 모델 나중에 찾기 쉽게 여기는 모델 훈련한 다음에 쭉 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다음에 여기가 모델 평가인데 평가 중에서 첫 번째로 한 거는 훈련셋 평가. 자, 이번에는 테스트셋 평가를 마찬가지 순서로 하시면 돼요. 테스트셋에서 예측값을 찾는다.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해 본다. 테스트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순서로. 자, 이번에는 테스트셋에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셋 평가를 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의 예측값 찾아야 돼요. 테스트 PRED라고 할까요? 예측하세요라고만 하시면 돼요. 파이프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성은 뭘 제공하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게 테스트셋 예측값. 그러니까 테스트셋의 도미와 빙어를 예측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출, 몇 마리 안 되니까 이것도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테스트, PRED. 테스트, PRED. 요거 실행을 안 했군요. Y 테스트도 프린트 해볼까요? Y 테스트. 브림을 브림이라고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브림, 브림, 그다음에 스멜트, 브림, 브림 4개. 여기도 100%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가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100%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요. 우선 리포트 먼저 보면 테스트 리포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리포트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실제 값은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테스트 PRED 이걸 가지고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리포트를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이것도 내용 파악하셔야 돼요. 도미가 9마리, 빙어가 4마리, 합쳐서 13마리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확도 100%. 정확도가 100%면 정밀도나 재현율이나 F1 스코어 전부 다 100%일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어, 테스트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뭐 어렵진 않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게 나오겠지만 Y 테스트, 그다음에 Y 프리딕트, 여기는 테스트 프리딕트. 일단은 프린트 먼저 해보기.
그리고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히트맵이 가장 적당할 겁니다. 데이터는 패스트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컬러 맵은 파란색 계열로 할게요. 약간 좀 시원하게 보이게.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추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건 숫자를 넣어주는 부분. XT 레이블스의 타겟 네임스, YT 레이블스의 타겟 네임스.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PLT.점 키워.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만 출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출력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가 실제값, 여기가 예측값,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우리 용어 좀 확인해 볼까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true, positive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여기는 false, negative라고 부르죠.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false, positive라고 부르죠.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true, negative라고 부르죠. 네. 여기 색깔이 좀 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true, positive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지티브라고 물론 이거는 불임을 포지티브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불임을 포지티브라고 생각하면 스멜트는 네거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트루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여기는 폴스 포지티브, 여기는 트루 네거티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뭐 정확도나 뭐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가 전부 다 100%가 나오기 때문에 뭐 모델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KNN 우리가 했었던 게 KNN 있었잖아요. KNN 분류기 그것처럼 100%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암 데이터 같으면 어떨까? 이거 되게 궁금하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고요. 음.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분류를 하는 원리라고 할까요? 과정? 분류 과정 이런 거. 그러니까 예측값을 내놓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예측값을 내놓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파이프라인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이런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켰죠.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연결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측해주는 건 누가 예측해주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예측을 해주죠. 그리고 예측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프리딕트가 있었죠. 프리딕트. 자, 근데 프리딕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리딕트 PROB 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가 뭐라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xtrain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할 건데 train, predict, PR. 여기서 PR은 확률이라는 뜻으로 PR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in, 예측,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이 있고요. 컬럼 쪽에 인덱스예요. 인덱스 0번을 도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1번을 잉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첫 번째 물고기예요. 첫 번째 물고기이고요. 첫 번째 물고기가 0번이 될 확률 99.7%, 1번이 될 확률 0.002니까 0.2%. 그럼 확률이 이쪽이 훨씬 높죠. 그래서 도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 볼게요. 두 번째 물고기는 도미가 될 확률이 95.8%. 그 다음에 빙어가 될 확률은 4.1%. 합쳐주면 1이 되겠죠. 요렇게 숫자 두 개 더하면 1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숫자 더하면 1이에요. 0.958 더하기 0.041 요거 합치면 1.0이 돼요. 그죠? 네. 도미가 될 확률이 95%니까 도미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고기. 위쪽에서 우리 예측값 있었잖아요. 예측값 요거 같이 보시면 돼요. 훈련세 예측값. 훈련셋에서 도미, 도미, 빙어, 도미, 빙어 이렇게 했죠. 그죠? 앞에서 두 개가 도미, 그 다음에 빙어, 도미, 빙어 이런 순서 있었어요. 이게 예측값. 지금 보시면은요. 도미가 99%, 도미가 95%, 빙어가 95%, 도미가 98%, 빙어가 95%. 빙어가 될 확률이란 뜻이에요. 확률. 이해되십니까? 요거 쉐입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train, predict, probability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얘가 행의 개수가 36개라고 나오고요. 2개가 나와요. 컬럼이. 앞에 있는 36개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물고기, 훈련셋에 있는 물고기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2개는 확률의 개수. 왜 확률이 2개가 있을까요? 이진 클래스 분류기 때문에 그래요. 이진 클래스 분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다시 얘기해서 양성이 될 확률, 음성이 될 확률. 우리 문제로 치면 도미가 될 확률, 빙어가 될 확률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의 이진 분류 문제에서 계산하는 확률은 2개예요. 각각의 물고기 샘플들마다 각각의 물고기 샘플들마다 도미가 될 확률과 빙어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도미가 될 확률이 더 크면 도미라고 예측하는 거고요. 빙어가 될 확률이 크면 빙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분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확률을 계산할 때 선형의 기식을 사용을 합니다. 위쪽에서 우리 모델 훈련시켰을 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분류를 위한
선형회기식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형회기식이 무엇에 이용이 되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데 이용이 돼요. 확률을 여기서 이런 확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확률들이 나오는데 확률들을 계산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용이 되냐? 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원리라고 할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선 선형회귀를 먼저 합니다. 선형회귀를 해서 선형회귀식을 찾습니다. 선형회귀식을 찾은 다음에 선형회귀 방정식으로 그게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겠죠. 뭐 다차항을 포함시키면 다차항이 될 수도 있겠죠. 방정식으로 계산된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지스틱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다. 이 로지스틱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는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이 로지스틱 함수의 리턴 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의 리턴 값을 양성이 될 확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음성이 될 확률은 로지스틱 1 빼기 로지스틱 함수의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이진 분류에서는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선 이진 분류라고 쓸게요. 이진 분류. 이진 분류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선형회기식을 찾아서 그 선형회기식으로 찾아진 계산된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한테 주고 로지스틱 함수는 리턴 값이 0과 1 사이의 값밖에 못 가져요. 확률의 정의가 뭐예요? 확률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만 같죠. 그럼 양성이 될 확률이 P다. 그러면 음성이 될 확률은 1-P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의 리턴 값을 양성이 될 확률 P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음성이 될 확률은 1-P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런 원리로 양성이냐 음성이냐 0이냐 1이냐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후에는 이런 행렬식의 값이 이런 확률이 위쪽에 우리 선형회기식 있었잖아요. 이 선형회기식 있었죠. 우리 개수들 다 알아요. 그죠?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고 인터셉트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았어요. 그죠? 이 선형회기식을 가지고서 로지스틱 회귀가 뭔지는 몰라요. 로지스틱 함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로지스틱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그러면 우리가 확률 계산을 직접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확률들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어, 왜 확률들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를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할까요? 근데 선형회계식은 어떻게 찾을까요?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선형회계식을 어떻게 찾을까요? W0, W1, W2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회계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있어요. 회계 문제라면. 어떤 W들 찾는다고 그랬어요? 모델 파라미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선형회계나 확률적 경사학법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는다?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는다. 회계 문제에서는 MSE죠. MSE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선형회계식을 찾는다예요. 그죠? 근데 분류는 오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도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확도를 가지고서 손실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류에서도 손실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선형회계식을 찾는 게 뭐냐면, 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선형회계식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류에서의, 분류 문제의 손실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용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손실함수를 최소로 하는 하는 개수들과 절편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서도 뭐가 있는 거냐면 손실함수가 있는 요거 방- 방정식 죄송합니다. 회계 방정식이에요. 회계 방정식으로 계산된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는 분류 문제에서 손실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로지스틱 함수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서 왜 로지스틱 함수의 리턴 값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따로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